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6월 7일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코스닥은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또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다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또 정초반에 좀 끌어올리는 듯 하다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면 코스닥도 보합 마무리했고, 일단은 크게 수급의 변화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당한 부근에서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이 3200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지금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라고 하죠. 3200 한 60포인트까지 전 고점이라고 치면 그 포인트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해외 증시라든지 아니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텐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주식을 매입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기간이 전체적인 이제 매도 추세를 끝내고 좀 매수로 붙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요. 자, 오늘 옐런 의장이 또 발표를 했고, 이 금리가 너무 낮다, 지금 올릴 때가 되었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타격이 없고 오히려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기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이 좀 유력하죠. 그 금리 인상이 내년 유력하고요. 원래는 이제 2023년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 상승에 대한 제동이 좀 걸릴 것이고요.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전에 한번 주식이 한번 더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사실은 코스피를 보았을 때는 20, 60, 그 다음에 이 5일선, 121선이 모두 모인 지점에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둘 중 이제 결정하는 타이밍이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3000선에서 한참 이제 옆으로 좀 기었고, 전체적인 이 거래량이 또 살짝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상방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좀 대형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MSCI 이제 6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아주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전자도 그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이 추세는 깨지 않고 상단은 아닙니다만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평선들이 모두 모인 지점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는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평선들이 벌어졌을 때는 하락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는 분명히 뭔가 슈팅이 나왔었다, 아니면 요 정도에서 이제 하락이 나오죠. 요때는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상단, 하단 둘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은 다우 그대로고요. 나스닥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독일 같은 유럽 나머지도 보합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번 하고 이렇게 살짝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지키고 있고 1.5% 후반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상승에 대한 힘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고, 추후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 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1700원 상승해서 17,150원 마무리했고요. 11%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아도 계속해서 앞자리가 바뀌고 있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니까 같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모두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사실은 원자력 테마 관련해서 급등을 하였는데,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과 그 다음에 합병가액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 전에 이렇게 좀 주가를 띄우는 것 같고요. 제 예상보다 좀 많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래량을 밀어 올리면서 양봉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사실 만원대부터 거의 7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2주일 만에요.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12,000원에서 32,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2.4배가 올랐고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은 지금 대박이 터졌고요.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천주가 470주가 이제 두산중공업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32,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진짜?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고 32,470주에다가 17,100원 311주로 하면은 2천만원이 되게 됩니다. 지금 17,100원이 천주가 있으면 1,700만원인데 벌써 이렇게 두산중공업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라 버렸고요. 총 합이요. 원래는 이제 6월 29일 정지인데 6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합병가액 이제 7월 1일 그때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지 형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두산중공업 가격이 그 이후에 내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께는 유리한 곳으로 유리한 이제 주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보다 두산중공업이 훨씬 많이 올라 버렸고요. 결국엔 두산중공업 주주가 되실 거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제가 계속 단기 진입을 하지 말라, 높은 곳에서는 잡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올라 버리니까 뭐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모두 이렇게 특이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호재가 터졌다기보다는 두산인프라코아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제 합병가액을 좀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어떤 작업이라고 할까요? 작업을 치는 것 같고요. 굴착기가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뒤에 이렇게 횡보 구간을 가지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적정선을 이제 15,000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15,000원 이후는 인적 분할 이후에 좀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양봉이 나와버려 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고요.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아나 결국에는 장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장기로 내년 뭐 내후년까지 본다고 하신 분들도 사실 이제 조금 이제 고민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갑자기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간 급등 이후에는 조정이 있는 게 뭐 거의 뭐 주식의 그런 흐름이죠.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급등 뒤에는 분명히 조정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조정 타이밍이 언제이냐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제는 6월 28일까지 거래일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6월 7일부터 이제 6월 7일 장이 종료가 되었고 이제는 8일부터 11일까지 하고 뭐 한 2주 하고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일로 따지면 10며칠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 10며칠 동안 두산인프라코아가 바짝 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상승을 끝내고 마무리를 할지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를 가지고 있는 큰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두산인프라코아가 마지막까지 상승을 한 뒤에 인적 분할을 하는 것이 좀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공매도도 많이 상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할 거라고는 이 17,0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지금 뭐 2만원까지도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저는 계속 조정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신규 진입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가지고 가시던 분들 이런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지 더 이상 막 이렇게 불타기 이렇게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이오 세력주 종목 가십시오. 거기 하루에 막 30%씩 일주일에 2배씩 올라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찾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두산인프라코아도 가치 투자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지금은 급등을 너무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간 외국인 이렇게 쌍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매도 나왔고 보험투신 연기금 모두 매도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 사모펀드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많이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아는 좀 매수를 했네요. 자, 내일은 또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시간에는 뭐 조금 하락을 했지만,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오늘은 더 터졌기 때문에, 자, 내일도 좀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이제, 요런, 아무래도 끝이 나올 쯤에는,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침에 바짝 터지면서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좀 밀린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조정이 시작될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요런 때처럼. 네. 그래서 그럴 때만 아닌다면 네, 두산인프라코아 지금 계속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두산중공업까지 한번 받으시려고 생각 중이시겠죠. 아니면 한 달 동안의 그 정지에 대한 기회비용이 아쉬운 분들은 그 전에 정리를 하겠지만요. 자, 아무튼 주가는 이 정도로 보고요. 두산인프라코아의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 뭐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1300만 주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두산인프라코아는 거기에 비해서 많이 증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800만 주까지 증가를 했고요. 지금 이제 거래일이 10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800만 주를 모두 상환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적정하게 유지를 시켜놓고 분할이 될 것 같고요. 전체 62만 주 공매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공매도 거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아주 많이 감소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투자사를 제가 이제 보고 이제 대차장고 봐야 되죠. 네, 대차장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대차장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두산인프라코아도 지금 대차장고가 좀 늘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오늘 외국인이 어떻게 거래를 하였는지 82만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보유는 10%대로 네, 떨어졌습니다. 대차장고도 2,800만 주로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6,200만 주로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특이한 점은 두산중공업의 외국인 보유율이 원래 8%대로 유지를 했다가 지금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두산중공업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둘 다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 이번 주에는 어떻게 마무리할지 한번 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밀린다면 그때는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산인프라코아 지금 10며칠 동안 양봉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